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세 명이 다시 모였는데요. 7.10 대책 이후 50일, 지금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편한 의견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7월 7.10 대책이 시작된 지가 50일이 지났어요. 예. 50일 사이의 변화가 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 사이의 흐름이 어땠어요? 50일간에? 사실은 6.17 대책, 그 다음에 그 6.17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조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죠. 매수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6.17 이후에도 많은 매수 문의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10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매수 문의 전화가 또 끊겼어요. 7.10 대책 이후에 전화가 끊겼다. 그쵸. 하지만 호가는 그대로고 떨어뜨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대치동은 어땠습니까? 7.10 직후에. 비슷해요. 예전보다 문의는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도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곳은 조합추진위원회 예. 설립 문제로 다른 움직임이 있긴 해요. 아. 근데 그것은 7.10 대책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나왔던 대책의 영향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7.10 대책 이전에가 좀 뜨거웠죠. 많이 뜨거웠죠? 예. 네. 작년 12, 16 이후에 약간의 하락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희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6월 1일 종부세 기준으로 급하게 매도하시는 분들이 우선 가격 하락세를 주도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를 끌어가셨네요. 예. 그 가격이 좀 그때 좀 주춤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시면 대책과는 또 별개로 예. 그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예. 민감한 지역이니까 예. 5월 말이라는 그 특수한 시점이 예. 이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평구는 저희가 있는 지역은 새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네. 사실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올 초반에는 12, 16 대책 이후에 약간의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강남의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은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강북에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냥 그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에 많은 것들이 거래가 되어 갔고, 그러다가 5월달 이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의 전화들도 많이 오고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가격들이 소폭 상승했죠. 그러다가 7.10 대책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문의 전화가 많이 끊긴 상태예요. 느낌상으로도 많이 그렇게 느껴지고, 이게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은 상승을 가기 위한 한 발자국 뒤로 움직임일 건지는 한두 달 안에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압구정동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고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3월, 4월 넘어가면서 하락이 있었어요. 네. 하락이 있던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는 것이 느껴진 시점이 5월 말, 6월 초, 6월 초에 연휴 지나고 하면서 거래들이 제법 되어서 이게 무슨 신호인가 라고 하면서 있을 때 6.17 나왔고 6월 말 정도 현대아파트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작년 12월 달 가격에 거래가 되는 평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미성, 예. 현대, 한양 아파트도 다르지만 예. 거의 모든 단지들이 작년 12월 가격을 회복해서 거래가 되는 시점이 6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지만 간간히 거래가 되는 가격은 그 가격보다 좀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톤도 음마 아파트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의 흐름은 작년 이맘때요. 8,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던 흐름과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요.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학부는 경제학과를 하셨군요. 예. 네. 예, 똑똑하시더라고요. 학부는 경제학 전공했는데 경제학과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수요 공급 배우잖아요.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개예요. 수요가 늘든지 공급이 줄든지. 기억합니다. 예. 두 개 중에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오른 게 수요가 늘어서 올랐는지 공급이 줄어서 올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다. 예.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금액이 오르면 수요가 많아서 늘은 거고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어서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12월 달까지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금액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분명 공급이 줄어서 오르는 거예요. 공급이 이 공급이라고 하면 강남 지역의 물리적 공급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 올해 공급량, 내년, 그다음에 후년까지도 강남 지역의 서울시 공급은 물리적 공급을 늘리는 건 없거든요. 거의.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파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요. 사람들이 집을 팔 때는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요. 첫째는 이익 실현이에요. 이익 예, 투자한 거 먹을 만큼 먹었고 이만큼 세금 내고 이만큼 남으니까 이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쓸 때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할 때 팔아요. 이 두 개의 시그널이 명확하거든요. 세금 많이 걷는다고 팔지 않고요. 세금 많이 걷어도 오른다는 신호가 있으면 안 판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시그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때,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예, 이익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익 실현을 할 타이밍을 잡잖아요.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세금과 규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판단에.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익을 실현을 하려는 뭐 하고 싶은데 하면은 양도세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양도세가 알고 나니까 이익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특히 강남의 다저택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고 반대로 또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팔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유정 대표님 말씀은 이익 실현과 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매도하는데 예, 첫째는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양도세 규제 때문에 예. 실현이 가능하지 않고 네, 두 번째로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아직도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좋은 말씀이시죠. 예. 여기서 궁금한 거는 강남의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진 않나요? 이건 대표님은 어떠세요?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낼 정도의 체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그리고 그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보유세를 내지만 그만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물론 강남에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유세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일부 계층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은 은퇴자,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보유세가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그리고 자식들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경우들이 아까 말했듯이 매물로 나올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매물로 나오기에도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향후 기대 가치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담담하게 감수하는 분들은 많다. 예, 그거랑 또 지금 이거를 팔고 이만한 걸 못 사요. 이걸 팔고 나면 지금 음마 아파트를 팔아서 내 수중에 20억이 들었는데 20억 가지고 뭐 할까요? 주식하기도 그렇고 은행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더 올라갈 텐데 네. 퇴로는 내년이 되면 더 막힐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재산세,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예. 양도세에 대한 부담,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매물들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그러진 않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신 분이시라든지 일정 소득이 없는 분들은 보유세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일단 팔기 전까지는 안 내는 돈이고요. 우리가 지금 정책을 계속 대번 많이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테러는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열어줬었어요. 그럼 언젠가 양도세 테러가 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으신 거죠.
기대감. 기대감이. 그리고 보유세도 내고 있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1억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네. 올해 작년에 오른 돈이 그거보다 더 크고요. 전세금 올려가지고선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그 정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전세금이나 예. 그동안 올랐던 금액으로 버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한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담들이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금액대가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행인 게 그런 분들이 일단 60세, 7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하면 네. 그리고 그분이 1주택자라고 하면 예, 맞아요. 그러면 공제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 2주택자가들이 내는 수천만 원의 아니에요. 보유세, 종부세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령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다 해봤자 4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종부세랑 재산세 합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부세의 칼날은 다주택자한테만 있는. 다주택자를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궁금했던 상황이어서 저 예,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차피 1주택자들은 크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현대아파트 40억짜리 예, 대형평을 갖고 계신 분과 예, 음마아파트 잠실 5단지를 하나씩 갖고 계신 분이 예, 시세나 공시지가 합계는 같다고 하면 예, 이분이 혼자 갖고 고령의 이분이 하나 갖고 있는 한 집의 종부세와 예. 2주택자로 갖고 있는 이 두 채를 그- 갖고 있는 분의 종부세는 3배, 5배가 아니라 10배 가까이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부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잘 모르겠네요. 그게 맨날 정부 욕하시면서 아, 네. 욕은 할 땐 욕을 하고 또 칭찬할 땐 또 칭찬을 하고. 저도 1주택자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1주택자는 그건 당연한 얘기인 예. 것 같아요. 일단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부세를 바라보는 입장들은 이 정도 선에서 일부는 설명이 된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두 번째. 요즘에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710 대책 이후에 네, 네. 똘똘한 한 채를 찾는다는 것은 강남으로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마용성으로 수대인데 네. 느껴지나요? 아직 저희는 거래가 전화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거예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누군가의 상급지기 때문에 받아줄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한 똘똘한 한 채의 가장 큰 타격은 지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 그러면 누군가의 상급지인 곳은 어찌됐든 뭐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니까 공급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가격이 올라서 오를 기대감이 없거나 이익을 실현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련동에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서 빌라를 하나 추가로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다주택자가 되고 이걸 팔아서 이제는 녹본동에 힐스테이트나 레미안 베라힐스를 간다. 네.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은 보여지는 게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해선 네. 안 똘똘 덜 똘똘한 두 채를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매물들이 지금은 나오는. 이 처리 단계다. 그러지 결국은 않을까요? 똘똘한 한 채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나 사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문의 되게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에 하나 있고 뭐 어디 인천에 하나 있고 있는데 이거 정리하면 음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두 개 정리해서 이거 하나 살까? 뭐 이런 문의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죠. 압구정동도 되게 많죠. 네, 많이 와요. 맞아요. 뭐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다 정리하면은 보통 두 예, 채에서 세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많아요. 다들 그 지역에서는 제일 괜찮은 걸 갖고 맞아요. 계셔. 맞아요. 다 아깝다고 얘기해요.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름 최근 5년, 10년 네. 동안 투자를 잘 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다주택자라고 하신 분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동안 좋은 거 사셨어요. 그리고 다 부동산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 오셔서 상담하신 결과 예. 그 두 채를 팔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결심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것도가 쉽지 않은 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분들의 현재 노영 입장이 본인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양도세 계산해 보면은 못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팔고 싶지만 예. 팔고 똘똘한 한 채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지만 세무사들도 복잡해하는 이 막대한 규제 속에서 예. 내가 처한 상황을 막상 놓고서 예. 계산을 해보니 이 양도세가 나오더라. 예. 그런 거죠. 그럴 다- 경우에 예. 이 양도세를 내가면서 절로 가는 것이 예. 맞느냐? 아니면 지금 가는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것이 혹시 당투는 아닐까? 이런 거로 아직 액션을 취하시는 분은 액션을 취하시는 분, 대기하시는 분들은 여럿이 있거든요. 대기하는 예. 분들은 이러다가 누구 하나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누구 하나가 딱 사면 그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서 그게 기준이 되고 이러면서 어쩌다 하나 거래되는 게 호가를 올리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어요. 다들 대기하시는 딱 이렇게 눈치만 보고 계세요. 다시 정리하면 허위매물은 착한 허위매물과 예. 나쁜 허위매물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근거나 이런 숫자를 보고 얘기하죠. 대신 우리들은 감으로 얘기하나요? 향후 50일 이후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강남의 전형적인 패턴이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게 10년에 3년씩 떨어지는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가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표집할 거야?